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이죠. 네, 10월 6일. 네,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꿈가득님, 바리스타님, 명경님, 신사의 품격님, 얌얌님, 도도왕비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준님, 화수분님, 단풍이님, 어서오시고요. 돈나무 오빠님, 황인수님, 한사발님, 김꼬꼬님, 코지님, 1톤짜리 황금님, 송현님, 중천사님, 백호님, 유영일님, 긍정의 힘님, 박순희님, 문영민님, 해바라기님도 어서오시고요. 이영수님, 주식부자님, 주식부자님 저거 필명 바꿨어요? 네. 그리고 김베드로님 어서 오시고요. 양봉업자 팜스통님도 반갑습니다. 구독자 두 분 섭외했어요. 해바라기님 좋아요. 8명 남았네요. 네, 인당 10명씩이에요. 김혜자님 어서 오시고요. 프리티꽃님님, 둥이맘님, 캐리보이님, 부자 마더님, 네, 단풍이님은 자고 있던데. 네. 우리 단풍이 지금 막 다리 벌벌 떨면서 자고 있는데요. 박미주님, 원태호님, 해피월드님, 어서오시고요. 우상향님, 도채호님, 인간연수님, 그리고요, 빨강망토님, 마정란님, 난폭성님, 미소돔님, 부자오빠님, 이광열님, 그리고요, 진숙자님도 어서오시고요. 도네시님, 정문희님, 네. 정문희님, 이거 예전에 놀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문희는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였지? 그게 거침없이 하이킥인가? 이게 먹고 싶은데. 마니용님, 박현수님, 이선아님, 동신님, 패밀리피싱님, 그리고요, 언제나 빛나님, 황인수님, 진옥수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유연한 리치님, 네, 반갑습니다. 동네 아저씨님도 어서 오시고요. 염소양님, 이순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제가 영어는 좀 하죠. 네. 황금우주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코코야님, 하늘지기님, 모월님, 하루가 다르다님, 무휴님, 포비님, 아형이님, 봄이오네님 어서오세요. 포비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놀러 오시고요. 안단테님도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채팅이 오랜만이구나. 장기수님, 한송이님, 네, 어서도 오세요. 행복한 가정님도 어서오시고요. 만원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어서도 오세요. 네, 장이 이제 조금 올라왔어요. 장이 좀 올라와서 존중님도 어서오세요. 연두님도 반갑습니다. 연두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랜만에도 오셨네요. 이제 뭔가 냄새를 좀 맡은 건가? 풍림 부자님 어서 오세요. 뭔가 냄새를 좀 맡은 거 아니에요 혹시? 어디서 바닥이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서 태호 어머니님 어서 오세요. 바닥 냄새는 꾸리꾸리해요. 아시죠? 바닥은 원래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약간 꾸리꾸리하거든. 네. 트럭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정문이요? 정문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재밌으면 또 잘 기억이 돼요. 본인들이랑 안 맞는데요. 네. 들개들을 데리고 왔구만, 이거. 동네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야죠. 자, 아무튼, 자, 오늘 시작해 봅시다. 아무튼, 네, 오늘 시장이나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그죠? 무대님 어서오세요. 오늘 분위기 한번 다들 보시면, 어때요? 오늘은 시장이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3%가 올랐지만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굳이 내용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오늘 코스닥도 한 1%대 네, 상승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제 대비해서 한 1%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1%인데 계좌 상황은 지금 대충 보니까 그죠? 2% 이상 나왔을 것 같아 오늘. 네, 플러스 2% 이상 나왔죠. 오늘은 마이너스 난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2% 이상 정도 계좌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는 조금 주춤했고요. 그저께 한 3% 올랐죠, 계좌. 네. 그 다음에 오늘 거기에서 다시 플러스 2가 넘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계좌 상승률은 상당히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 안 돼? 1.3%? 네. 왜 이렇게 약했지? 뭐 때문이야? 오늘 보니까 그래도 제법 굵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2%좀 나올 줄 아는데 그래요? 다 1.3이에요? 네. 이거 좀 이상한데 나만 올랐어? 가만있어 보자. 내 계좌는 2% 나왔겠는데? 네, 2%는 나왔어요. 2%는 나왔어요.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뭐 내린 게 없는데 뭐 그잖아요. 내린 게 없는데 올라간 것들은 뭐 3%도 있고 4%도 있고 6% 8%도 있고 한데 네, 2% 전후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그 종목들 간의 포지션이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요. 오늘 있잖아. 오늘 뭐 LNF나 이런 거 갖고 있어다 치더라도 오늘 이것 때문에 계좌는 많이 올랐을 거냐. 그동안 내려간 거는 둘째 치고요. 네, 어제 대비해서 계좌 그 정도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월급 종목을만 구축했어도 네, 오늘 3%는 2%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의 바닥이 진짜로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왜요? 서울시에서 저거 했잖아. 서울시에서 이제 수해 복구 뭐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중소형 건설주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있었는데, 네. 큰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냐면 주택 때문에 그래요. 주택. 금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8% 세상에 온단 말이에요. 네. 염소양님은 잘하신 거네요. 네. 8%대 시장이 온단 말이야, 세상이. 그러면은 이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 과잉부터 해가지고 고금리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겠죠. 뭐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실제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인데 걔네들이 정책적인 부분이 붙어줘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건설주, 그 다음에 건설주에서 파생되는 거 건자재, 그 다음에 뭐 원전도 마찬가지야. 원전은 우리가 BMT는 운 좋게 잘 팔아먹었지만 실제로 원전을 잘 못 가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주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다 못 갑니다. 그죠? 네. 왜냐면 정책이 없어서 그래요. 정책이 없어. 뭐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뭘 좀 한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좀 있다가 그것도 살짝 올라가다 말아버렸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금 뭔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부담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주를 뭘로 가야 되냐면 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주들은 지금 네 골치 아파요. 근데 정권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번 정부가. 적어도 이제 몇 달 됐어요. 이제 한 4-5달 됐잖아요. 네. 4에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지금 한 4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니까 뭐 그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아직 정책주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보시고요. 대신에 지금 정책주들을 볼 때는요. 중간에 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네, 이쪽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나 이번에 뭐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걔네들이 이제 뭔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정책주들은 일단은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식하면서 정책주가 이렇게 정권 초기에 이렇게 못 가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책주들은 뭐라 그럴까요?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거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런 것처럼 늘 반복이 되는 당연한 네, 그런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 당연한 게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정권이 들어올 때 이렇게 정책주가 힘없이 비리비리 되는 거는 네, 진짜 생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시장이 또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주린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인사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니까요. 네,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어쨌든 네, 시장이 또 바뀌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늦게 풀든 뭐 빨리 풀든 결과적으로는 뭐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장이 안 좋을 때 대체적으로
이 시장을 완전히 뭉개뜨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찐바닥, 진짜 바닥이라고 해요. 찐바닥. 네. 찐바닥이라는 게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나와줘야 되느냐면, 지금 모양은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당겨버리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당기는 게 있습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애매하게 요렇게 가버린다, 이런 거는 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워낙 많이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늘어뜨려서 죽이는 것은 많지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등이 나올 때 얼만큼 강도가 세냐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술적 반등은 2300포인트, 2400포인트까지 열려 있어요. 네, 열려 있고, 현재 시점은 일단 6월 저점 라인대가 2300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서도 오세요. 요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일단 열어놓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수준까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계좌의 상황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지금 요 6월 말에 저점 구간 하고요, 증시가 다시 2300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분 계좌는 요때보다는 더 높게 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벌써부터 이제 6월 말 수준 이미 넘어가신 분도 계시죠. 계좌 상황이요. 6월 달에 만약에 마이너스 뭐 30%였다. 그러면 지금 네, 마이너스 30%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27이 됐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네. 요게 뭐냐면, 시장이 바닥을 만들어 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너스요. 왜 보너스냐? 보통 바닥권일 때는요, 이렇게 시장은 정체되어 있어요. 왜 정체되어 있을까? 충분한 매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집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말씀드렸죠. 자, 주가가 급하게 떨어졌어. 뭔가 마음이 급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동안 못했던 거, 안 빠졌었던 거, 걔네들 때리면서 이제 주가를 한 번 더 떨어뜨리면서, 이때는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관여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관망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하락이, 이 조정이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무서운 하락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주가가 무섭게 떨어지려면 수급이 개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막 갖다 팔아줘야 돼요. 막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왜? 위쪽에 있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식을 끌어내기 시작하면 매수가 없는 거예요. 매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 자체가 약간 흔들거리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여를 안 해요. 관여를 안 하는 대신에 뭘 하고 있느냐, 공매도를 갖다 때려가지고 시장의 지수 포인트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즉 가격만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수급은 절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뭐 검은머리 외국인 뭐 등등등 여러가지 생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반대매매 무지하게 털렸어요.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무지하게 반대매매 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신용잔고가 엊그저께 봤을 때 16조였는데 지금도 16조네요. 16조 3천억입니다. 신용잔고가요. 신용은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누가 지금 무서워갖고 이거 뭐 하겠어? 신용 봐봐요. 이게 19조 원대였어요. 19조 원대. 언제요? 8월 여기 고점 때. 제가 요때도 한번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 같아요. 조정 들어올 거니까 종목 바꾸거나 계좌 바꾸거나 밀고 새로 사거나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보면은 19조 원입니다. 19조 원이요. 19조 원에서 지금 16조까지 줄었어요. 얼마 줄었지? 2조 7천억이 줄었어요. 신용잔고 2조 7천억이 줄었는데 6월 달에는 신용이 얼만큼 줄었느냐? 4조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4조 원. 그 다음에 요만큼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게 마이너스 2.7조. 그래서 지금 16조. 16조인데 사실 16조 정도도 많죠? 네, 아직도 많아. 16조도 아직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더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신용을 더 패대기친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면 주가를 안 올리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애간장을 태우겠죠. 또는 올라가면서도 지금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던지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걔들이
와장창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얘네들이 노리는 건 무엇이냐? 지수만 뺀다 이거예요. 지수만 떨어져요. 지수만 떨어지니까 사실 버티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못 버티고 던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쪽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도 멘탈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사실 뭐 네이버 있는 거 아니잖아. 네이버 없잖아요. 네이버 없지. 카카오 없죠. 그 다음에 뭐 LNF 이런 거 없죠. 뭐 에코프로그램 없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없잖아. CGN 이런 거 없죠. 뭐 알테오젠 이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뭐 물론 와사삭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어때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 아니지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본 열도를 쓸고 지나가. 근데 태풍 영향권, 이게 뭐 강풍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태풍 영향권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남부 지역이 뭐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는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네. 그럼 태풍은 일본을 강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죽을 맛이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즉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떨어뜨리고 있는 거 실제로 그 종목도 갖고 있으면 힘들 거야. 네이버 같은 경우 들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이버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뭐 기술적 반등 나올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거 답이 없잖아요. 이게 45만원짜리 46만원짜리가 16만원까지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것 같다 생각도 들지만 증권사에서 얘기한 거는 17만원이니까 17만원이니까 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꼭대기에서부터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 내가 중간 정도에서 매수해가고 물렸다. 그런 것들은 좀 기다리다 보면 괜찮아. 근데 이게 아니면은 꼭대기에 사신 분들은 사실은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반토막, 뭐 반의 반토막, 뭐 마이너스 70% 이 정도도 뭐 충분히 복구되는 장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갈 테니까.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그건 뭐 상장 폐지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상장 폐지가 됐다는 얘기 아니지만 고점 대비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물타기나 무조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면서 진행이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작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걸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수가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지수를 다 깨잖아요. 다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60% 괜찮아요. 60%짜리 수두룩해. 요즘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많은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60이고 마이너스 70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수익률이고 손실률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독하게 뺐어. 그렇게 빼불었어.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 거는 요즘에는 일도 아니요. 반토막 났어? 뭐 어쩌라고? 반토막 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요런 장이 이런 상태에서 그전 상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번에는 진짜 2700을 혹시라도 찍어주게 된다라면 2500을 찍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시점이고 타이밍이에요. 내가 고점에서 그런 주식들,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물렸어. 그래서 아직 현재 진행형이야. 얘네들은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마이너스 70% 나온 거하고요. 나는 그냥 멀쩡하게 있었는데 시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짜증나게 마이너스 70%가 나왔어. 이거는 서로 달라요. 이거는 피곤해. 근데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지금은 S맥도 마찬가지예요. S맥도 마찬가지. 그거 뭐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린 거라서 요즘 장이 좋으면은 또 그런 것도 급등하겠지만
급등이 나올런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마음 비우고 있어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난 게 어디야?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살아난 게 어디입니까? 그냥 올라가는 타이밍을 봐서 상황을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걔네들 S맥 같은 경우도 엄청 얘네들 지금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기관들은 더 샀네요. 왜 그랬을까? 근데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이 물량들이 이거 다 물려 있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 평단가 지금 저 위에 있어요. 5,000원 정도, 4,500원 요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거야. 이씨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일단 살아나서 정신이 없을 거야. 이제 막 살아나서 정신이 없을 거니까 이 이후의 상황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예전에 그 계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계좌였어요? 계좌 상황은 기존에 있던 종목이요. 그 다음에 대형주, 그 다음에 새로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뭐 일단은 하나씩 튀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팔아주거나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 그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보험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많이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당연하게도 뭐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온 거 봤죠? 얘도 올라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승 요즘에 최근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치고 올라간 상승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단기간에 치고 올라갔으면 단기 저항에 또 부딪혀요. 단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볼 만한 내용은 뭐겠어요? 단기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매수가 들어와서 그 흐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되게 웃기는 건요. 시총 1조 정도면 대부분 대형주 정도로 가죠. 네. 대형주 정도로 보긴 봅니다. 근데 그게 코스피냐 코스장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 안에 들어가면은 보통은 대형주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그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근데 뭐 조단위가 들어가면 보통 대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갈 때 지금 단기적 저항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 저항이 들어가서 급하게 올라갔는데 떨어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넘어갈 수 있다. 1번이냐 2번이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또 달라져요. 지금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죠. 바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믿으면 안 돼요. 리포트나 뉴스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이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네가 지금 저평가냐 아니냐. 그래서 실적이 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막 그런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실제적으로 뭐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줄 거냐. 이미 주가 다 떨어졌는데 뭐 어쩔 거야. 실적 나빠졌다고 해서 더 떨어진 주가가 이미 떨어진 주가가 또 떨어질 일은 없다는 얘기죠. 이미 다 반영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이제 애매해졌어요. 네. 반등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닥인데 이 바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즉 찐 바닥 우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바닥이 나오려면 이런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반등 치고 넘어갔을 때 2500 정도까지는 한 방에 뚫어주는 게 쉬지 않고 뚫어주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럼 2500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10%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계좌 상황이 완전 또 달라지죠? 네. 이해되세요? 자, 그 이후에 되면은 또 빠져요. 왜냐면 2500부터 2600까지 또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헤드 숄더가 나가면서 반등이 나가게 되면 치고 올라간 이후에 들어와서 움직임이 나갈 때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봐봐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완전 땡큐예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 방에 그냥 2600, 2700까지도 가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고 안정감 있게 가려면 네. 이렇게 역헤드앤이 나오는 게 좋고 그다음에 더럽게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2300대, 2400대 부근에서 질질거리는 거죠. 여기서 징징거리면서 네.
슬슬슬슬 저점을 높여가는 거. 이 세 번째 이 패턴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올 연말 안에 2700 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이렇게 더럽게 가면은, 지금은 더럽게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아씨 못해 먹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연말까지 상황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단은 더럽다고 하더라도요,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는 계속 갖춰주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은 일단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정감을 좀 느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흐름들이 좀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요, 더럽게 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사기 위함이거든요. 사기 위함이야. 주식을 떨어뜨린 이유는 주가 지수만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가격만 낮췄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들이 판 건 아니야. 사람들이 막 갖다 집어 던진 거, 그것만 나온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밑에서 다 주워 먹고 있어. 다 주워 먹고 있다. 실제로 주식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주식을 못해 먹겠다라고 마음 먹게 한 자리는 6월 말. 시장의 바닥은 5월 말 2700. 사람들이 못 견디고 떠나가게 만든 곳은 6월 말. 반등할 때 한 번 더 남아있던 잔당까지 다 털어가지고 죽여버린 게 지금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용잔고가 뭐 그때 막 늘어나는 부분들, 새로 들어온 자금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자금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매집입니다. 지금은요, 매집에 우리는 기대를 좀 걸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저점에 사기로 일단은 마음을 먹었잖아. 그죠? 저점에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 있어. 그러면 사기로 마음 먹었는데 쌀 때 사면 더 좋잖아요. 쌀 때 사면 좋은 거야.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싸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점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공매도 쳤던 종목들은 또 상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승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매는 매수라고 했죠.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장이 좀 어느 정도 방규라도 좀 낄 정도로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구라도 뿡뿡 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주가 일단은 무조건 힘발을 받아야 돼요. 대형주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외국인 매수가 무조건 들어와 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금융투자가 오늘 주가 반등 요만큼 나갔을 때 팔아먹고 튀긴 했습니다만, 얘네들이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차익선 하고요. 여기에서 저점 잡힌다는 느낌만 확실하게 들어준다면 같이 들어와 주겠죠.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지금 16조 3천억입니다. 신용잔고요. 많이 줄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형주님, 우님하고 같이 계세요? 우님이 쏜다고?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신용잔고는 보통 이제 현재 주식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예전 같은 때는 7조에서 8조 정도 나오죠? 요 정도. 2000포인트 정도 기준 했을 때. 네. 7조에서 8조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일단 뭐 적정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증시가 좋아지고 막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은요, 한 13조에서 14조까지는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가 이만큼 커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3000포인트 이상 정도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우상향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우상향 우www 님 슈퍼채팅 그래서 만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2000에서 3000까지 갔다 그러면은 50% 정도는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뚝 떼어 갖고 보면 13조, 네, 13조에서 14조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다 생각되는데, 뭐 여기서는 뭐 이미 20조가 훨씬 넘어가 가지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래도 15조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이야말로 한 13조에서 14조 정도 예상하는 거고요. 한 10조 정도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줄이려면은 확실하게 시장을 더 패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신용을 만약에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시장이 2000포인트도 못 버텨요. 더 많이 빠져야 돼요.
신용을 만약에 10조까지 만들어야 겠다 싶으면은요. 빨강 루시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빨강 루시님도. 요즘에 왜 세 분이서 지금 뭐 했어요? 다 성현님이 돈 나눠줬어? 고마워요.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뭐가 되겠어요?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은. 자, 신용을 털려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털려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새롭게 들어오는 신용잔고였어요. 야, 바닥이니까 신용금 써야 되겠다. 이자? 그까지 그 내지 뭐 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로 간에 섞였겠지. 지금 신용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다 버틸만한 신용잔고. 네. 주가가 떨어질 때 빠져나가는 잔고는 실제로 더 많이 나갔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뭐 2.7조가 줄었다라고 하지만 들어온 신용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용은 악성 물량들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4조 털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7조 원 정도 날라갔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한 4, 5조 정도 날라갔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악성 신용은 웬만큼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털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만큼 나올 때 7조 정도 나왔으면은 3조 정도는 신용으로 들어왔겠다. 2.7조가 날라갔으면 한 1조 정도는 신용으로 들어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뭐 확실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거는 증권사 단말기 가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규로 들어온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규로 들어온 신용잔고들은 네, 지금 당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나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나간 거고, 지금은 이제 새로 들어온 잔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정도 15조 정도만 해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5조 정도. 그러면은 뭐 많이 내려봤자 2100인데 2100을 안 찍고 그냥 갈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정도 조금 남은 건 좀 살려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바닥점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매수 포인트에 대한 구간인데 지금은 약간은 옵션적인 부분이에요. 보너스 구간이라서 이게 보너스 구간이라서 여기서 뭐 난리를 치고 지랄을 하건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장이 일단은 여기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냥 가만히 버텨주면 돼요. 어차피 얘는 이만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추세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충분한 매집을 해줘야 되고, 매집을 하는 단계에는 이제 곧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것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유영일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자리를 통과하면서 넘어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이 계좌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 다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면서 줍줍 타임이라고 하죠. 줍줍 타임. 그냥 줍는 거야. 여기 바닥 가가지고 줍는 거예요. 누가 주워? 근데 우리는 못 주서 무서워서. 우리는 무서워서 못 줍고 누가 가서 주서요? 이것을 이 판을 짠 놈들 있죠. 이 판을 짠 놈들. 이걸 만든 놈들이 가서 줍는 거예요. 이걸 만든 놈들이 가서 줍고 그 다음에 주식을 올려놨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주가가 빵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매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동폭이 좀 커졌던 이유는 신용을 털어내기 위함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찐 바닥이냐 아니냐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왜냐면 바닥에 대한 여정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2200이 깨진 그 시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2200이 깨진 그 시점에서 부정적이던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너무 내린 거 아니냐? 나는 이제부터 매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나도 좀 상황을 바꿔봐야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내가 가격을 싸게 주식을 사고 싶어. 2600에서 보고 있다가 에라이씨 주식을 좀 더 싸게 사야 되겠다. 가자! 해가지고 주식을 막 떨어뜨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막 주식을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막 이렇게 아수라장이 돼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야, 일단은 매도 멈춰봐. 일단은 버티거나 아니면 좀 더 사야 되겠어. 야, 이거 주식 빠지면 이제는 지가 빠질 수가 없는 자리가 온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가 돼요? 버티는 거지. 버티거나 더 사버려. 막 오히려 막,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가 약발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매도 약발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장이 반등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자리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뭐 2000 간다, 3000 간다, 뭐 2000 간다, 1700 간다, 1400 간다, 뭐 이게 사실 뭐 1700, 1400은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1500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뭐 근데 우리가 3300일 때도 2200 간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 근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이 충격을 만약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1700까지 가려면 지금 증시가 20%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20%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20%를 더 내려간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네들도 더 빠지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작전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매수를 해줘야 돼. 왜? 지들만 들어가 있어. 시장에서 개인들이 다 떠나버렸어. 에이, 주식시장 꺼져. 안 해. 그러면은 지금 여기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개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만 있잖아. 안단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슈퍼채팅을 또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들만 남아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북적대면서 이렇게 밀어주고 감사합니다. 뭐 받아주고 이런 그런 부분이 같이 남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려줘야 돼. 적당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적당히 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버티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진 않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탈탈 털어먹지 않아요. 적어도 빤스는 입혀가지고 돌려보내준다 이 얘기입니다. 빤스까지 털어버리면 집에 못 가잖아요. 이렇게 구멍 이게 숨어 있어야지. 덜렁거리면서 가면은 잡혀가잖아. 그거 괜찮나? 네, 그거는 좀 그런가? 네. 아무튼,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빤스까지 벗겨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유지가 된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좀 이제 받아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자리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집을 하는 단계인데, 충분히 가격을 낮춰주면서 악성 매물들은 털어내고, 그러니까 심약한 사람들은 털려 나가는 거예요. 다 죽는겨. 네. 이게 못 견딘 사람들은 다 떨려 나가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네,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그거 보면서 매수를 하나씩 해주는 거고, 대신에 애간장을 태우겠죠. 바로 올라가지 못하겠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포지션을 얘네들이 느긋하게 가기는 저는 약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걸 생각해 봅시다. 지금 찐 바닥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찐 바닥이 나와야 되는 이유. 왜? 여기 6월달에 이미 급한 마음이 들켰어. 네. 급한 마음이 이미 들켰어요. 딱 걸렸어. 왜냐하면, 자, 생각해봐요. 주가는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저평가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2700에서 돌렸어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충분했는데 이때 주식을 더 뺐었던 이유는 뭐냐면 2700에서 돌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개인들이 안 나가. 사실 작년에 공매도를 치면서 올 초까지 해가지고 공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야. 버티는 거야. 오히려 떨어지니까 더 사는 거야.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2020년도에 동학개미들 그냥 간다 이씨 몰라 이씨 그러면서 수익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그냥 뭐가 뭔지 몰라. 일단은 뭐 주식은 계속 사라고 배웠어요. 네. 공부를 많이 했잖아. 그냥 나가지 말라고. 네. 딱 붙들고 있는 거야. 그냥 모르겠어. 막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돌리지를 못한 거죠. 실제로는 올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좀 더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급하게 공매도로 갔다가 뭉쳐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럼 주가가 급락을 했죠. 여기에서 급한 마음이 딱 걸친 거야.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량을 붙잡고 안 내놓으니까 강제로 뽑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도가 멈췄잖아. 그러고 나서 슬슬슬슬 올라가다가 안 빠진 애들이 있네?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양분화 됐을 거예요. 그냥 아예 모르겠다 털려 나간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래도 좀 버티면서 이렇게 뭐 삼성전자니까 나는 더 살 거야 막 버틴 사람이 있었을 거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가 암만 많이 빠져봤자 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고 좀 더 사주고 그러면은 지가 암만 빠져봤자 손실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장기라고 배웠어. 뭐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라고 하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위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이야.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많아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빠른 수익을 원하고요.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형주 삼성전자가 많이 내렸네 올랐네 이거는 뭐 일부분의 이야기밖에 안 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야. 물론 아닌 분도 있죠. 네, 포트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인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나? 지금 지금 차라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뭘 건드렸냐면 영린을 건드린 거지. 네. 도저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봐줄 수가 없는 거, 참을 수 없는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쾅 하고 떨어지니까 더 이상은 이건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삼전 같은 거 팔고 다 글로 넘어왔는데 걔네를조차요 패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지요.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짧은 순간에 또 한번 멘붕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집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났고요. 이 자금을 어디로 집어넣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어넣었어요. 이 의미가 있단 말이야. 요런 애들을 죽이고 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는 거. 이거는 뭐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 자금이 일로 들어왔어요. 자금이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시장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또는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런 마음을 먹었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연말입니다. 이제 연말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나오겠고요. 실적 발표는 뭐 근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연말이에요. 연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배당 시즌이에요. 배당 시즌이요. 네. 물론 요즘엔 중간 배당 많이 주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말 배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말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사야 돼요? 보통은 10월 중후반 11월 달 들어서면서 배당들 많이 사기 시작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춰서 사야 되는 이유. 똑같은 500원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5만원에 살 때하고 만원에 살 때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네. 배당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싸지면요. 1%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1%가 올라갔다. 에이 1% 가지고 뭡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5천억을 샀는데 1%래. 5천억에 1%면 얼마요? 50억 인가? 맞죠? 50억이잖아. 50억이요. 에? 이거 버는 거야, 버는 거. 버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당을 계속 우리가 성향을 높여서 가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배당주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샀으니까 배당금 많이 받죠. 또 한 가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네 공간님 괜찮아요. 오늘 산 거 있긴 있었는데 괜찮아요. 갖고 있을게요. 네. 갖고 있을게요.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가 또 생겨요? 배당도 많이 받는 데다가 뭘 또 생겨요? 시세 차익. 그죠? 시세 차익이요. 우리도 배당주 하나 담가 놓은 게 있는데 배당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뭐 배당주 하나만 담근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식이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만약에 여기서 바닥에서 만약에 한 5조 정도 사버린다. 네? 5조 정도 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금 1%만 차이가 나도 5조에 1%면 얼마요? 500억? 맞나? 500억? 500억이야, 500억. 맞지? 네. 500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그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개입이에요. 정부의 개입이요. 10조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죠. 자, 이거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0조 원이 들어온다. 증시 안정화 자금입니다. 펀드. 증시 안정 펀드예요. 자, 일단 10조 원이 들어오면은 뭘 살까요? 자, 우리는 이제 10조 원을 가지고서 뭘 주식을 사줘야 되겠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떠받들어 줘야 되겠어. 자, 자금을 투입하라! 라고 했을 때, 자, 10조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냥 흐지부지 써버리면은 10조를 썼는데 증시가 안 올라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저 새끼들 삽질했네? 응? 뭐 했니? 라고 해야죠. 10조 갖다 부었는데도 뭐 했니가 되는 거야. 뭐 했니? 니들 10조 갖고 뭐 했니? 근데,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를 봐야죠. 10조를 넣어가지고 시장이 올라갔네. 그게 잠깐 반등이든 뭐든지 간에 뭐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야, 이거. 그럼 이 10조가 들어올 때 뭘 올려야 되겠어요? 잘 아시는 거 그런 것도 올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일본에서 노리고 있었던 걔네들이잖아. 얼마나 급해.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겠습니까? 이번 달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증시 안정자금 펀드 들어온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하겠지. 배당을 주는 애들이든 아니면은 시장에 참여가 될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이든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우리나라 현재 나와 있는 얘네들이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고요. 또 한 가지. 또 급한 게 뭐가 있을까? 쓰든 안 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금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개입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10조 원을 딱 가지고 여기 땅 출발하지 못할 겁니다. 자, 10조 원 해가지고 시작, 매수, 시작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100억을 들어올 수도 있고 20억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나 이만큼 집어넣어 줄 거야 라는 거지. 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자사주 매입한다. 자, 1000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하겠습니다. 언제? 1월부터 10월까지 이 10개월 안에 이 자사주를 1000억 원 정도 살 겁니다 라고 공시를 해줘요. 한꺼번에 1000억을 투입하기 어렵지만 매달 주식을 사서 내가 자사주 매입을 해주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보시면 되겠어요. 네. 분위기만 띄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금도 들어오죠. 실제로 자금도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큰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표시가 나겠죠. 그죠? 표시가 날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금을 썼는데 아무 티가 안 나면 문제가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같이 플러스 알파로 뭐라고 있어요? 공매도도 금지해라. 한시적으로. 왜? 얘네들이 자금을 투입했는데 공매도를 때려버리게 되면 공매도를 받아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시켜놓고 자금 투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버리면은 되게 웃기죠. 되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더 내려가면은 얘네들이 뭔가 더 확실한 자금을 개입을 시키겠구나. 그게 연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더 빼뜨릴 수도 없겠구나. 더 빠지게 되면 공매도 금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또는 뭐 자금이 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더 내려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주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미국 쪽도 봐야 돼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지금 연준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나 이것도 약간 지금은 조금 의심스러워져요. 요즘에 계속 나와가지고 막 계속 씨부리 돼 막. 네. 막 이렇게 계속 씨부리 되는데 걔네들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된다. 연준이 뭐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제가 이거 얘기해 드렸죠.
얘들이 심리가 뭐겠어요? 금리를 최근에 이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가 뭐겠어? 어차피 가만 놔둬도 인플레이션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응? 가만히 놔둬도 인플레이션 떨어지게 되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막 지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봐라,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요거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거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연준위원들 나가서 계속 그냥 중얼대는 거라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굳이 말 안 해도 돼. 그리고 지네들이 다 발표했잖아요. 이 회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점도표까지 다 발표했잖아. 올해 4.4를 뭐 가고 싶으면 가라 이거야. 그리고 내년 연말에는 4.6이라면서 그러면은 최소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뭐겠어? 응? 동결이거나 그죠? 아니면은 조금 더 올렸다가 연초에 조금 올렸다가 그다음부터 인하가 들어가겠지. 연말부터. 그다음에 다음 해는 뭐예요? 이게 23년이고 24년도에는 3.9인가 그래요. 이거는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예? 인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어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혔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야 니네 금리 많이 올려가지고 경기가 침체됐어.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률은 3.7% 나오고 난리가 났어. 경기는 좋대. 제조업지수, 서비스업지수 다 올라갔어요. 어이 경기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진 효과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를 좀 멈춰줄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이 올 초부터 시작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과 함께 움직이는 거고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점을 찍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 상황에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 플랫폼님이 말씀하신 그 내로 뭐가 돼 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나스닥에서 뭔 얘기했어요? 얘네들이 작년 연말에 고평가다 그 얘기 했잖아. 고평가다. 고평가란 이야기 했잖아요. 고평가란 이야기를 왜 했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는 고평가구나 아니구나 뭐 이거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 하나 퍼즐이 있고요. 인플레이션 퍼즐이 있고요. 금리 인상 퍼즐이 있단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삼각으로 맞춰지고 있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강하게 때리면서 나타난 효과는 뭐예요? 경기는 일단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 강하게 올리면서 뭘 했어요? 주가를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거품을 많이 걷어냈다는 얘기가 나오지. 작살났잖아요. 기술주들 박살났죠. 거품,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피크치를 지나가게 되는 상황. 자,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연준이 생색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색 내기 딱 좋은 자리까지 왔잖아요. 시장의 거품도 걷었지. 강달러를 만들어냈지.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도 낮추고 있잖아요. 이게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자 연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번 연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느냐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단계 자 주가가 이제부터 올라가니까요 이제부터 주식을 삽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얘네들도 돈을 벌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금이 크니까. 우리 같은 경우야 자 지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사봅시다 이게 가능한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덩어리 자금을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좀 삽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 밑에서부터 천천히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개월 걸린단 말이죠. 네? 그 기간 동안에 얘네들은 바닥을 잡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떨어지게 되면은 안 팔잖아.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다른 쪽에서 또 사서 괴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죽일 수가 있어. 고평가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때리면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금을 빼가지고 다른 쪽에 괴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매집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수를 누르면서 밑에서 받아가지고 일정 구간에 맞춰주면서 계속 변화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정신 차려보면 얘네들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가 있다거나 상황이 바뀌어 있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면 늦어. 변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막 지금 뭐 사야 해, 지금 해야 돼,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런 형태의 지금 찐 바닥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는 뭐 그거는 어떤 포지션이 나올 건지는 가봐야지 알겠죠.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삼각수렴이 될지 아니면 뭐 아니 삼각수렴이 이 역회된 숄더가 될지 아니면 지저분한 장이 될지 이건 모르겠어. 근데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뭘 할 것이냐? 지금은 이게 됐든지 간에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러면서 뭐가 들어가요? 성장주들, 조그만 애들, 중소형주들도 같이 붙어서 올라갑니다. 대형주들이 만약에 한 50% 정도 올라간다 싶으면 이 중소형주들은 500%씩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장이 매집이 끝나면 온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올 연말부터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얘네들의 움직임들이 말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이게 첫 번째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7월 말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좌 팔고 딴 데 넘어가지 말라고. 네, 계좌 홀랑 팔아먹고 다른 걸로 바꿔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떨어진다 그랬지. 또 떨어져. 조정은 무조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지만은 또 떨어지게 되면은 충격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손절 내고서 새로운 종목 샀는데 또 마이너스 또 손절했잖아. 이렇게 되면은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유지하세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 안 받았어요. 크게 충격 안 받았어. 크게 충격 안 받았고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애들도 있어. 그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우 왜 그렇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여러분들이 계좌를 지켜줄 거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금이 찐 바닥이든 아니든 다음에 바닥이 한 번 더 있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든 뭐 그렇게 나오든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그러면 나는 매매를 해도 되겠느냐,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매매를 해야 됩니까? 난 매수를 해야 됩니까? 난 대응을 해야 됩니까? 대응하셔도 돼요. 사도 된다니까? 주식은 계속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 문제. 돈이 없어. 여러분들 돈이 없잖아요. 돈 있어요? 돈이 없어. 예수금 통장 얼마 있어요? 빨리 풀어봐요. 뭐 주식 그래 지금부터 주식 사세요 라고 하면 살 수 있는 돈이 있냐 없냔 말이야. 돈이 없다고. 왜? 다 물려 있잖아. 주식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더 사세요. 사도 된다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 네? 280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전략을 짜드린 거잖아요. 그렇지. 뭐 지금 시장이 올라가니까 주도주 사세요. 얼마나 좋아. 네. 바닥에서 사면 수익 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주식들 마이너스 나 있는 거 120이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새로운 주도주로 넘어가 볼까? 그럼 주식을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돈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종목을 싹 정리해가지고 일괄매도 때려가지고 팔고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란 얘기지. 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런 데 샀으면 좋다고. 사라니까. 사도 돼요. 근데
싹 팔고 넘어가는 것은 반대일세. 왜? 싹 팔고 넘어갔더니 싹 손실이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멘탈이 그 다음부터는 본드로도 안 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관리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들어가셔야지 돼요. 그냥 팔고 넘어가느냐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계좌를 팔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시간을 녹여야 돼요. 그러면서 종목을 가지고서 뭐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평단가 조정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쪽으로 전략을 계속 짜주셔야 되고, 지금은 공격적으로 종목 늘리지 않으셔도 돼. 매수를 하면 좋지. 난 돈만 있어.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 사놓으면 괜찮다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 종목만 있잖아. 주식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조건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샀는데 또 떨어지면 그때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주식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으려면 그럼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죠? 성공하면 되잖아요. 주식 싹 팔고 계좌 싹 밀고 주식 새로 사면 수익 나면 성공하면 되잖아요. 성공하면 되지. 성공하면 뭐 다 되지. 그러면 집도 팔고 뭐 땅도 팔고 다 팔고 그냥 뭐 네, 다 팔고 와이프도 팔고 뭐 남편도 팔고 다 팔고 주식 사면 되지 뭐. 성공하면 되잖아. 그지? 성공하면 돼. 근데 그게 되냐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상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응 들어가면 안 돼요. 현실을 가지고 일단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도 개겨요. 그냥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돈이 없을 거란 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 중고 마켓에 안 팔려요? 남편은 안 팔리는구나. 네. 그럼 별 수 없지 뭐. 네. 아무튼 다 갖다 팔란 말이야. 일단 빤스도 갖다 팔고 뭐 그럼 주식 살 수 있으면 그렇게 돈이 들 수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 계좌를 어떻게 해서 살려가지고요, 여기에서 현금을 융통시키면서 만들어가면서 흐름들을 어떻게 탈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닥을 잡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나는 지금 팔 생각이 없거든. 여러분들이 계좌를 솎아내야 되는 위치가 될 때는요,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포지션이 잡히는 자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270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짜투리 돈이 남으면 조금 사보고, 내가 가진 주식이 올라가면 팔아가지고 현금만 좀 사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잘 버티세요. 시장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 어쨌든 바닥은 나와. 어쨌든 바닥은 나오고, 어쨌든 더 위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수익 나는 거 팔아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익 나는 게 아니면 단타 치지 마시고, 그냥 잘 버티시고 그렇게 끌고 가세요. 살려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싹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8월 달에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해드렸어요. 네. 싹 밀고 새로 사면 잘 될 것 같아? 아니지. 지금 또 멘붕이 왔다고. 이제는 주식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살아있으니까 6월달하고 비비는 거죠. 6월달 정도 수준이지라고 비비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시간이 이렇게 다 돼버렸어. 뭐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은 뭔지 아시겠죠? 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닥을 잡아가는지,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S백은 무사하게 살아났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 흐름들을 잘 보시고, 자, 월급 종목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11일 날 무방 있죠? 그때 드리거나, 아니면 이번 연휴 때 네, 영상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월급 종목은 뭐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 뭐 사면 좋긴 좋은데, 네,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CPI 지표 발표 전에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자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시장이 변동을 보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바닥이라 들어온 거구나 라고 마음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얼굴이 오늘 좀 예쁘게 생겼어요. 네. 네. 방송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